도시정비법 103조에 보면요. 103조에 업무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비업체는요. 이렇게 병행해서 중복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 철거 업무 중복해서 정비업체가 내가 철거할게요. 못한단 말입니다. 설계, 시공, 회계감사 이것들 다 중복해서 못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도 못하는데 이게 뭐냐. 대통령령에 어떻게 나와있냐. 계열회사, 출자회사 이런 회사들 다 같은 식구잖아요. 이런 식구끼리는 중복해서 이런 업무들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못하게 해놨어요.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정비사업체가 그냥 다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부실을 초래해요. 부실 초래하고 그 다음에 독점화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열사나 출자 회사 등에다가 이걸 맡기면은 나중에 밝혀지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것들 못하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요게요. 이 안에 이 도시정비법 따르도록 해놨어요. 다 통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법 마찬가지죠. 이 가로주택 재건축을 위한 이런 법에도 이 법에 이런 도시정비법을 따르도록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도시정비법 적용받아요. 이렇게 도시정비법 적용받는 이런 재건축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여기에는요. 정비사업을 위한 전문관리업체 즉 시행대행사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 10억 이상 그 다음에 상시인력 5명 이상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안에서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이런 법 따르지 않아요. 도시정비법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가 와서 또는 2억짜리 회사가 와서 심지어는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와가지고 이런 시행 대행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걸 법이 금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법의 불비, 즉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아직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집합건물법에 만약에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적용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정비사업체도 자본금 요건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야 되는 것인데 자본금 요건이나 이런 인력 요건을 다 따라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이런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행대행사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고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직까지는 시행대행사가 뭐 철거나 설계, 시공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또는 이 계열사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업무 제한에 이런 법이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서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법상으로는요.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서 정비업체가 철거도 할 수 있고 설계, 시공, 회계 감사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법상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 법을 이제 들여오겠죠. 이런 도시정비법 같은 그러한 법이 들어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상가 재건축에서는 시행 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별도로 없다.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